지금부터 좀 녹화를 할게요. 제가 영상을 좀 사진을 좀 가져와 볼게요. 정말 썸네일에 꼭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좀 닭살 돋기도 해요. 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세요. 그거 진짜 그래 주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못합니다. 본인의 컨셉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 사진을 이대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겨오면 되거든요. 자, 옮겨오면 여기 템플릿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사이즈로 채웁니다.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요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요거 여기 텍스트 들어가면 뭐 스타일 요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글자로 고치시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나마 이 채널이. 그래서 이 사이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 가지고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글씨체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응용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를 하면 좀 뭐 이렇게 좀 내가 글씨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가져오기도 그렇고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용도 지금 이 물건에 예를 들어서 반값까지 떨어졌으면 주변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값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지금 5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뭐 떨어졌냐? 왜 떨어졌을까? 뭐 이런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문구를 넣으셔도 되고 어떻게든 이 사람 뭔 얘기지? 한번 들어는 가봐야 되겠다. 안에 내용이 별거 아니라도 돼요.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클릭을 해줄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실험을 하기 전에는 이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조하고 뭐 이렇게 뭐 어그로 비슷하게 이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결국은 나는 성실하게 진솔하게 계속 영상만 담고 있으면 결국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내 채널이 불특정 다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많이 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십 명밖에 안 볼게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보이면서 구독자가 늘고 그 사람이 계속 보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거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칠 가능성이 솔직히 말해서 열의 8 이상입니다. 그러려면 초반에 그 내가 알려줘 줘야 돼요. 내용은 안에 그 영상을 담는 거는 내가 성향을 바꾸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고 재밌는 위트를 안에 한마디 넣으려 하더라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원래는 그런 것까지 넣어줘야 더 좋은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못하더라도 썸네일만큼이라도 지금 생각을 완전히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 그 양평 우리 그 진아 소장님 이 소장님 볼게요. 진아공 이중계산 나옵니까? 네. 혹시 그 김딸기라고 아세요? 김딸기? 그 보면 유튜버 중에서 26, 7만 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보면 그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 저렴한 1억대의 썸네일 있잖아요. 용문신의 일본 저렴한 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이게 1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클릭해 볼 수 있게 내가 이거 1억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정직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키워드 그러니까 썸네일을 신경 쓰면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김딸기 같은 사람은 썸네일하고 제목이 중요성을 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6개월 됐나요? 지금 25만 명이죠. 이 사람은 저한테 항상 그 영상 그 소스도 좀 달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중개 목적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냥 중개 안 합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말 따나 입 트는 게 좋아서 그냥 말로만 구독자들이 수익을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제가 450 정도 버는 걸로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든 어떻게든 많이 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을 보면 초자력 충전이랍니다. 이 뭔 소리고? 전 재산 200억 날릴 위기. 그죠? 보면 이 친구도 그 썸네일을 예쁘게는 안 하지만 이것도 자기 컨셉이다. 예쁘게는 안 하지만 뭘 어떤 제목을 넣으면 좀 쳐다볼까 맨날 그 고민이에요. 물건들은요 별반 차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약간 위트나 웃기는 내용 조금 넣을 뿐이지 한 번씩 웃기는 위트나 그 정도 넣어요. 대부분도 고수들도 100% 당한다. 들어가면 100% 당하는 내용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썸네일만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요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재밌게 담아볼까 좀 클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처음에는 그냥 올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올렸는데 자기도 안 그지 이제 요런 썸네일 담으니까 조회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각도도 항상 좀 예뻐 보이게끔 담는 각도 어떻게 하면 볼 건지 그런 식으로 뭐 제목하고 썸네일을 신경을 많이 써요. 보면은 왜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어디 위치에 토지인지 뭐 전원주택인지 그런 거 없죠, 그죠? 아예 제목을 그렇게 어차피 검색해도 그 몇 명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하실 때는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크게 본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궁금증만 아예 유발해내는 거예요. 재벌 회장집 샀고 막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바꾸실 것 같아요. 안 바꾸실 텐데 왜냐하면 습관이 참 이게 안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 방송부소장니까 이 대산공원 드론 촬영 영상이라고 봤다면 이게 만약 물건이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좀 쌈박한 거. 이게 뭐지? 하면서 쳐다볼 거.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아, 좀 뭐 창피하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그 고민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안착할 수도 있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대출 한도에 대해서 설명해. 대출 한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대출 한도가 이것밖에 안 돼? 아니면 이렇게나 많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OBS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세종 우리 소장님 OBS 쓰시나요? 썼다가 반디캠을 바꿨어요. 아, 반디캠을 바꾸셨구나. 제가 그 올려드린 혹시 그거를 보셨나요? 그 MPL에 대해서? 그 예. MPL을 제가 왜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초반에 저희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게 MPL 때문이었거든요. MPL에서 수익이 나는 바람에 경매로 하게 되면 사실은 초반에 매수 대리를 하고 내가 몇 억짜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초반에 큰 것들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큰 걸 다루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주로 하던 물건 위주로 다루실 것 같아서 그것도 매수 대리를 내가 뭐 2억짜리를 거래를 했다 치면 거래해봐야 이거는 양타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1억 6,400이다 그러면 한 200 넘겠네 그죠? 수수료가 재고가 매수인이 되더라도 자 200이 넘는다 치면 요런 것들이 한 달에 뭐 두세 개만 되면 그래도 초반에 선방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큰 물건을 좀 다루면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이든지 상가든지 5억 이상짜리 다루면 그래도 매각 수수료가 그래도 뭐 한 달 월급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 안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중개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가로 이제 작은 것 물건 위주로 저렴한 물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좀 지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문의는 많은데 내가 이 물건을 팔든 10억짜리를 팔든 문의 들어오는 건 비슷하고 오히려 싼 게 문의가 더 많죠. 더 귀찮을 정도로 많죠. 그렇게 일은 일대로 진행되는데 재고가 매각 수수료가 적으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반에 그래서 MPL 물건을 조금 보면서 주력으로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MPL 라이센스를 작년 8월에 취득을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제가 MPL로만 2억 5천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서 대판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 MPL을 가져왔다가 대판 거예요. 가져올 때 내 돈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MPL을 2억을 가져온다 치면 10%는 2천입니까? 요즘은 20%까지 끌어야 되니까 4천만 있으면 근저당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다 놓고 그 근저당권을 가지고 유입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재매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게 뭐 올추 뭐 1억 5천, 2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중개,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권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저당권을 매수자가 필요에 의해서 근저당권을 가져와서 그분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수료, 그렇게 좀 진행이 된 바가 있어서 오히려 그 NPL로 좀 접목을 해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녀석들을 같이 소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것을 갖다가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많이 소개는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거래를 저희가 한 것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그,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 지인이니까 제가 그냥, 이것도 다 개인 그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이건 제 지인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 지인이 매입을 한 건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제가 이거 근저당권을 7억에 가져왔어요. 7억에. 요거는 사실은 제가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안 되면 뭐 내가 사지, 뭐 그 생각도 했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이분이, 요거는 내가 분명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텔이거든요. 위치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아서 7억을 준다길래 7억에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내가 홍보를 하자마자 바로 제 지인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래 했을 건데 어찌됐든 한대요. 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즉 다시 말해서 청구액이 한 11억 정도 찼었어요. 11억. 지금 이제 20년 당시에 이제 10억 정도 돼서 1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배당 금액이. 제 건 최고액은 12억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11억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살 때 내가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할 때는 8억에 팔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한테 일단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일단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할 때는 7억이면 7천만원, 그리고 뭐 기타 경비 요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뜹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이제 요즘은 80%밖에 안 해주는데 작년 이제 10월 이전만 해도 90%까지 해줬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근질권 대출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죠.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님을 안내해가지고 요 근저당 매입해줘 하면 그분도 10%, 지금은 20%입니다. 20%하고 수수료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분은 만약에 이걸 7억에 가져온다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근저당권을 매입해 놓고 그분이 입찰 들어가는 거죠. 어찌됐건 이걸 저희가 7억에 가져와서, 이거 내가 근저당권을 당신이 그 유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라 그러면 나는 이거 8억에 팔아야 된다, 7억에 매입했다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8억에 자기가 안고 들어가서 11억에 입찰 들어가는 걸로 물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차익이 그냥 남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이거 가져올 때 내가 7억 다 줬나요? 아니잖아요. 7천만원 주고 근저당권 이전비 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근질권 대출을 받아서 경매 진행하고 있던 상태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럼 8억에 진행을 해서 자기도 11억에 들어가니까 3억의 갭이 생기잖아요. 7억 5천 대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8억에 매입한다 치도 자기 돈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도 대출도 많이 받고 지금 장사 잘하고 있거든요. 11억 찍혀 있어 나누니까 11억 5천 12억에 팔아도 양도세 거의 없죠. 그죠? 실제 자기는 8억에 산 건데 자기도 이익이고 저희도 이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물건들을 잘 골라가지고 매칭을 하고 유튜브에 소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감정이 15억인데 주변의 최근 거래가나 매출 추이라든지 물건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현장 가서 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하게 됐을 때는 내가 그냥 홍보만 해서 이 물건이 얼마의 근저당권을 매입하면 되겠다, 그런 그 고민 없이 그 사람이 내가 근저당을 매입하고 싶다라고 의향을 주면, 그때는 내가 매입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오픈해서 이 금융권에 제가 협의를 합니다. 얼마에 줄 수 있냐, 있다 없다 얘기를 하면, 협의가 됐을 때 그 금액 정도 매수자 콜,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오픈해서 이제 근저당권을 얼마에 준다, 그러면 당신한테 이런 이익이 있다 해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10%든 20%든 걸어버리고 근저당권은 그냥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 놔놓고 이걸 만약에 7억에 매입을 했다라고 쳐요.
저는 7억에서 바로 8억에 매수자 컨택을 해서 저희가 넘긴 케이스인데, 만약에 내가 뭐 비용 돈이 이것도 뭐 1억이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돈 들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 이 매수자한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수자 매칭입니다. 매수자 매칭을 만약에 7억에 준다라고 했다. 7억에 준다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7억에 가져와서 이거를 배당으로 들어갈지 유입으로 들어갈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이렇게 유찰된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 점유자가 장난질을 좀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요선에서 낙찰될 수 있는 물건인데 여기서도 유찰이 돼버린 거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바로 작업 들어가야 되겠다. 저희가 그 생각에서 매입을 했는데, 물론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은 했죠. 이 사람 점유하고 있는 게 장난질하고 있는 게 멀쩡한 거냐 아니냐 보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깰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냥 7억에 샀어요. 6억 5천에 D라고 있는 거를 다른 대법체하고 저희는 그냥 7억 좋게 하고 7억에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만약에 그래서 7억에 가져와도 이거는 9억, 만약에 이 지금 유치권이 아니고 그냥 점유를 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인데 장난질하면서 이건 문제 없겠다 싶으면 문제 없다 하고 홍보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만약에 유입을 안 한다라고 치면 홍보만 해버리면 이 금액에 입찰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내가 입찰 안 들어가고 그게 이제 배당 수익인데, 그러면 나는 7억에 가져왔으니까 누가 8억에 낙찰되든 뭐 9억에 낙찰이 되든 남은 차익이 내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수익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좀 늘렸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자 매칭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이 물건이 알고 보니까 별 하자가 아니야. 그런 물건이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매해, 아리까리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매수자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물건이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닌데 이렇게 떨어졌다. 내 근저당권을 7억에 만약에 가져오면 당신이 11억에 쓸 수가 있다. 자, 11억에 가져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11억 기준으로 이제 대출도 나오고 당신이 7억에 매입을 하는 셈이 되지만 돈을 다 돌려주니까 실제 취득가액은 11억에 찍혀있기 때문에 당신이 팔 때도 양도세가 안 나온다. 11억까지는. 그 다음에 남들은 지금 요까지 떨어졌으니까 7억을 쓸지 8억을 쓸지, 그죠? 뭐 요 사이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당신은 11억 쓰니까 무조건 낙찰이다. 이걸 왜 안 하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채권 양수도 계약은 하지만 사후정산부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소장님들한테 떨어지는 이제 수익은 원래는 그래요. 이게 업체마다 다 달라서 입찰하는 거에 0.9%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저당을 가져오는 7억, 그러니까 근저당 채권 매입하는 금액의 0.9%라고 수수료를 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거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금액이 7억이라고 했을 때는 0.9%는 얼마? 630이죠. 요 수수료를 저희한테도 받아요. 저희가 NPL 대부법인인데 요거를 개인이 못 가져오니까 아까 하동수협에서 저희한테 근저당권을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 A씨가 어떤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A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 근저당 매입한 거는 당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나중에 11억에 들어갔을 때는 이 차익분만큼 돌려줄게요 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A씨가 진짜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 거냐 못 믿겠다 하면 여기 이 채권을 가져오는 거기에다가 질권자 설정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돈이 떼일 일은 없습니다. 법원에 나중에 배당받을 때 같이 가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NPL을 통해서 7억에 가져오고 11억에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익이 있다 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수수료가 이 7억 기준으로 3%를 받거든요. 근저당 매입 기준으로 3%. 그럼 2,400인가요? 네. 여기서 저희가 또 0.9% 수수료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들한테. 여기가 아니고 요거에서 0.9%. 요거든. 저희는 요거 위주로 하는데 아직까지 입찰할 금액으로 0.9 수수료를 받는 데도 많아요. 윗지방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해는 돼요. 11억을 썼을 때 많이 쓰는 만큼 이 매수자가 이익을 보니까
그죠? 양도세 이익도 보고 근저당권을 이렇게 매입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높이 쓸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뭐 요거든 어느 걸 수수료로 책정하든 간에 저희는 0.9%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타가 되는 거죠. 소장님들한테는. 하여튼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그래서 매수자 매칭을 해서 수수료를 득한다 해도 이렇게 좀 가격대가 좀 있는 물건들이 싸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유가 있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15억 갔다가 12억 9억까지 갔는데 누가 한 10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미납을 했네. 미납을. 이 미납의 이유가 대부분은 대출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사업자로 들어가면 그나마 대출이 나오는데요. 내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를 신규로 내도 대출 금액이 좀 적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대출이 강화가 돼서 갑자기 미납이 떡하니 떠버리면 그 밑에 이유 없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게 왜 미납이 됐지? 이러면서 이제 안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지상권도 있을 것이고 특수물건 그다음에 유치권 저희는 유치권 이거 좋아합니다. 실제 저희가 유치권 분쟁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된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물론 주변 사례는 간혹 보기는 해요. 근데 유치를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뻥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으로 다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물건은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점유자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인데 선순위 가장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건 그 다음에 그 뭐 지상권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미납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물건은 좋은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녀석들은 NPL 하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그거 현장 가서 엣지만 하면 그 바로 수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그 경매 물건을 중개를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쌓아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또 팔고 실제 그 경매로 진행해준 그 물건을 내가 또 되팔아주고 이게 사실은 매수대리 시장에서 기본이긴 한데 초반에 그렇게 안착하기가 내가 적절한 수입도 꾸준히 가져가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 여러분들 지역에 볼 때 유독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건 안 되겠죠. 유독 많이 떨어진 것 중에 이게 왜 떨어졌지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물어보셔도 돼요. 저도 현장 가야만 그 물건에 파악이 될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같이 고민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 물건이 해당 금융권에서 저희한테 근저당권을 줘야만 또 성립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별 하자가 없고 이거 매수자 매칭할 수 있는 물건 같은데 싶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매입을 해두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해두고 그냥 바로 넘긴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도 되고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이거 은행하고 협상해 보니까 얼마에 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도 되고 안 되면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 금융권이 저한테 근저당권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계약서 사인은 안 했어. 사인하려면 10%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두로 협의가 다 돼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그 구두가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2억 자기 받을 돈이 지금 10억 11억이나 되는데 나하고 8억에 협의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 우리 여기 경매지 보면 여기 채권자가 어딘지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올린 물건을 보고 채권자가 누군지 보고 개인이든 업체든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거 뭐 근저당권 매입돼요? 아니면 이 물건이 어떤 하자가 있어요? 하고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받는 경우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저희 멤버십 중에도요. 제발 그 근저당권 매입하고 NPL 할 것 같으면 이 금융권에 전화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 말을 믿기도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해서 거기 임차인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8억에 팔라 했는데 지점장이 9억 알면 안 된다 하네. 말 바꿔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좋으나 주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안 되면 유튜브에 올려야죠.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제가 한 3개 중에 2개는
처음하고 말이 바뀌어. 왜냐면 저희 유튜브를 또 많이 보는 업자분들이 많아요. 저희 같이 이제 대부법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손실이 없으려면 매입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이 물건은 매입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배당 수익을 해도 좋고, 이런 소비자들을 매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 좋습니다. 어렵지요? 안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NPL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수익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거 저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채권자가 라인자산관리 대부로 바뀌어 있죠. 이게 저희 그 근저당권이 바뀌어 있어도 이게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정보지가 좀 늦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실제 입찰 들어가기 하루 이틀 전에 근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때는 경매정보지가 안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부터 바뀌어 있어서 바뀌게 된 거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1억에 가져왔거든요, 근저당권을. 이거는 매수자분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셔가지고 얼마에 줄래? 1억에 할래? 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매수자분이 이 땅인데요, 조그마한 땅인데 74평에 요거 매입해도 좋고,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되팔아도 좋고, 요런 컨셉이었어요. 그런 매수자하고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배당 수익만, 제가 지금 배당 수익 설명드릴 건데, 배당 수익만 할래 하면 리스크율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이게 지금 1억 3,500인가요?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 1억 3,500 정도 되네요. 자, 청구액이 1억 800인데 제가 이거 계산 다 해보니까 여기는 연체 이율이 뭐 7%가 아니라 그전 거 약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율이 많더라고. 그래서 1억 2,900, 1억 한 3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입을 한 이유는, 내가 1억에 가져오면 1억이면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 그래도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뭐 좀 높게 써가지고 내가 차익만 남겨도 된다, 이 생각으로 매수자분이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매수자분의 요청으로. 자, 그러면 1억에 매입을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매입을 하고자 하다가 갑자기, 이거 좀 이름도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제 의뢰인하고, 이건 재무자인데, 이 나이 드신 분인데 갑자기 저 어디 집을 지어야 된다면서 돈을 뺐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략을 바꾼 거죠. 1억보다는 더 쓸 것 같으나 얼마나 더 쓸지는 모른다 사실. 야, 그럼 한번 해보자, 해볼래? 그러길래, 내가 유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파는 게 낫겠다. 나 집 짓는데 보태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채권 매입한 사람들한테 배당 수익이 되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근저당권을 매입해놨으니까 그 의뢰자가 현재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이어져 있습니다. 요 땅이거든요, 바다 근처. 라인은 출입 다. 그래서 이 물건의 주변 시세라 요런 것들을 저희가 브리핑을 했죠. 하니까 뭐 조회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1차에 1억 4,700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사람은 4,700을 그냥 앉아서 버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1억 할 때 저희한테 2천만원 조금 더 넘게 저희한테 이제 맡겼어요. 저희 수수료하고 대출 이자하고, 그러니까 10%, 저희는 10%만 제출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출 받아가지고 근저당 거를 가져왔어요. 대출 이자까지 매수자가 내줬으니까. 그래 놔놓고 낙찰을 딴 사람이 받았네. 자기가 저희한테 돈 준 거 저희 수수료하고 뭐 근저당 건 이전 수수료하고 다 빼고 다 돌려줄 거 아닙니까? 10% 배당되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는 한 2천만원 정도 몇 달 려놔놓고 우리 수수료 빼면 한 4천 정도 수수료 될 것 같은데, 차액이.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나서니까 이런 거 계속 해달래요. 이게 이제 배당 수익인 건데,
내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온 금액보다 높이 쓰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런 작업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잖아요. 2천만 원 조금 넘게만 맡겨놨는데 이렇게 물건이 맞아 떨어지면 수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리스크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게 1억인데 나는 배당 수익만 하겠다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누가 1억 이상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차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유찰이 되면 70%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가 9,700 정도가 2차 최저가가 되겠네요. 여기는 통영 쪽은 30%씩 저감이거든요. 그럼 9,700이면 2차에 들어갔겠네요. 그죠? 2차에 1억에 들어갈 겁니다. 1차에 만약에 유찰이 됐다면. 그러면 2차에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억 넘게 쓰면 쓰는 사람대로 그 차익만큼은 남겠죠. 근데 만약에 2차에도 안 들어오면요. 내가 1억에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액면가로는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저당권 어차피 1억에 매입했기 때문에 내가 1억 낙찰 받으면 또이또이죠. 근데 근저당권 이전하는 비용 그것도 뭐 한 2, 300씩 들고 뭐 이게 80% 대출이자 근질권 설정 아까 근저당권을 가져올 때 그 대출이자도 몇 개월씩 내야 되고 저희 수수료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손해죠. 단돈 몇백이 손해라도 손해인 겁니다. 당초 이 사람은 1억 3천 정도 쓰려고 근저당권을 매입하러 들어왔다가 배당으로 작전을 변경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물건을 내가 안고 가긴 그렇다. 물론 매입해서 매매로 되팔아도 되지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다른 사람이 낙찰되게 해서 나는 그냥 돈만 받아 나오고 싶다 라고 중간에 바꾼 거죠. 작전을 바꾼 거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로스율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근저당권으로 매입을 해두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본인한테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거를 매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솔직히 되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 고객분들도 한 사이클 돌려보시기 전에는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있어 봐. 이거 근저당권 가져올 때 내 거 10%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저걸 나중에 돌려받고 그럼 나머지 80%는 대출이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잔금을 내 돈을 또 내야 되네. 내가 낙찰 받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왜 이익인지 나도 헷갈리고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경매 물건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1억에 가져왔고 1억 3천 쓸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아마 홍보를 안 했다면 이 사람이 1억 3천 정도로 써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매수자가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억 3천 기준으로 3천만 원 차익이 있으니까 1억 3천에 바로 되팔아도 양도세가 없겠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의뢰를 저희한테 했던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여기 집 지어도 되고 내가 살아도 되고 이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렵지요? 무엇인가 보다. MPL을 그러면 만약에 제가 MPL을 산다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소장님이 대부 그 업이 있으니까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쵸. 저희한테 진행을 해도 되고요. 믿을 만한 데 있으면 딴 데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아직 네. 없으니까. 이러면. 예.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매입하셔도 되죠. 근데 다른 데 MPL은 보니까 물건 엣지를 안 해줘요. 물건 엣지를 그냥 그 근저당권 매입만 하고 3%를 받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자가 있는지 권리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근저당권만 네 이름으로 매입해 줄게. 그 수수료만 줘.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분석도 다 해주고 문제가 있는 건 하지 마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들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MPL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만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해지할 수 있는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 그런 것도 분석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죠.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해 두시면 돼요. 매입해 두면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저희가 또 공격적으로 같이 홍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배당 수익 확률을 높입니다. 딴 데는 뭐 신경 안 쓰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수익이 필요하다면 뭐 배당 수익이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가격이 아리까리한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땅이 저는 좋은 줄 알았거든요. 이 땅이 왜냐면 낚시터 가는 이 여기가 바다인데 이면이긴 해도 이런 땅을 많이 찾거든요. 저희 뻔히 아니까 이거는 내가 매입할까 하다가 그냥 뭐 한번 올려본 거예요. 저희 멤버십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그래서 근저당권 매입해놓고 나니까 그 뒤에 매각 공고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몇몇 사람들이 요거 매입되냐 나한테 되팔아줄 수 있냐부터 등등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짜배기 물건 혹은 알짜가 아니라도 가치는 요만큼인데 저 평가가 되어 있는 물건 있잖아요. 이 어떤 이유로서든 많이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은 그래야 이 사람이 매수자분도 뭘 할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양도세도 양도세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겠지만 이 물건을 자기도 투자 목적으로 사니까 이 지금 현재 산 가격보다는 언제 팔 수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쓸 수도 있겠죠. 실사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만 잘 이제 내가 산다는 심정으로 파악을 해보고 살펴보면 이런 물건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 물건 근저당권 매입될까요?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금융권은 지금은 안 되고요. 1금융권이 보통 경매에 넘어간 것들이 보통 유동화 회사로 넘기거든요. 유동화 회사로 뭐 여기 보면 밑에 뭐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행이 아니고 뭐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매차 유동화 회사 아니면 뭐 퍼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채권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매입이 되고 이금융권은 저희가 다 매입할 수 있어요. 이금융권은 앞에 단위가 붙은 거 있잖아요. 농협도 무슨 동 혹은 시 이름이 붙은 농협, 통영농협, 뭐 무슨 동농협, 수협도 무슨 수협 이런 거. 그 수협은행 요런 게 진짜 은행이고요. 농협은행 상호가 보면 그거는 이제 1금융권이고 국민, 하나, 신한 뭐 이런 거 다 1금융권이니까 바로 매입은 안 되고요. 이미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한꺼번에 이제 유동화 회사로 매각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아래쪽에 보면 은행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이거를 제가 서로 가까이만 있으면 한번 만나가지고 그냥 아예 눈앞에서 물어보고 답을 해야 서로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해도 뭘 어디서부터가 내가 이해가 안 간 시점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전부터 잠깐만요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은행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매수자가 이제 원했을 때 이제 네.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놨을 텐데 네, 그러면은 이 과정을 네,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먼저 그 이제 적혀 있는 은행에 전화를 네. 해가지고 그 근저당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대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채권 매입이 되냐라고 음. 사실은 이제 문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는 있죠. 문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대부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살 수는 없는 건데 네, 이제 그 대표님하고의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웃단에서 이제 이거를 채권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이 네.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라고 2차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아니면 미리 그냥 물어봐 보셔도 다이렉트로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문의를 하면 아니면 그냥 제가 그거는 책임질 테니까 우리 라인 자산관리 대부 제가 뭐 이사입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면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이거 근저당권 매각해요. 그러면 어디세요?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채권 담당자마다 다르긴 한데 직접 당신이 그 매입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조금 뭐랄까요? 좀 이게 약간 좀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여쭤볼 수는 있겠죠. 특히 유동화 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명함 달라 그러거든요. 끊을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뭐
뭐 우리가 대부법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중개업소인데 뭐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좀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나 이거 저 대부법인을 실제 내가 같은 어떤 소속이 돼서 하고 있다 식으로 하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물어보시기 번거로우시면 제가 다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물어본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뻔히 알고 물어보는 뉘앙스가 있으면 뭐 좀 더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마 할지 딱 나오거든요. 아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이 주면 되죠. 그래 되죠. 처음부터 가격 협상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누군지 체크를 하려고 하든지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이 주면 팔죠.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겨요. 요거는 NPL 학원에 가면 요거를 교육을 시켜요. 자, 이번 주에는 5개 유동화회사든 뭐 이익금융권이든 당신이 대부법인하고 조인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해가 물어와라. 이 미션을 5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미션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죠. 본인들도 이제 대화를 해보면 요령이 생기고 그거는 개인이 NPL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 NPL 학원들이 있거든요. 부산에도 있고 뭐 서울 뭐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 물어볼 때 보면 얼마 줄 겁니까? 많이 주면 팔죠.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요 청구액이 얼만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청구액이 있잖아요. 청구액이 그리고 현재 쌓인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채권 매입해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자, 청구액이 1억 800이면 보통 연 이율이 한 7에서 8%입니다. 높게 잡아도 8%고 보통은 우리가 일반 이자가 3에서 4%라고 보고요. 연체 이율이 3%면 7에서 8%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략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되겠네. 대충. 그럼 1억 기준으로 연체 이율을 7% 곱해 가지고 오늘 날짜 시점으로 제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에 8%라 할게요. 7.5 할게요. 7.5. 7.5 곱해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나오죠. 연체 이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까지 계산해보니까 1억 2,500이다. 십시다. 1억 2,500. 자, 1억 2,500인데, 자, 나는 이제 쓸 수 있는 금액이 내 머릿속에 계산을 정했어. 근데, 농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그럼 한 1억 2천에 줘야 팔 건데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 끊으면 돼요. 아니면 한마디 하면 되죠. 아니 우리가 청구하고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 주고 할 거는 누가 삽니까?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돼. 말은 좋게 하되.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실제 내가 1억 3천을 쓸 수 있다고 치면 그거 1억 2천에 가져오면 뭐 하겠습니까? 1,000만 원 나와야죠. 우리 수수료 주고 뭐 남는 게 없는데 차익이 커야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하고 근저당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차익이 커야만 내가 매수자도 이익이 되고 양도세 절감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기는데 실제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든 뭐 1억 6천이든 간에 쓸 수 있는 금액 다시 말해서 원금하고 이자 연체 이자가 쌓인 금액을 계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환산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얼마에 팔겠다는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져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는 실제 청구해가고 대충 뭐 원금이 얼마겠다 계산이 대충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금액 차이가 좀 될 때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가늠을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계산하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어봐도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동네에 뭐 신협이나 축협이나 조흥은행이나 새마을이나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니 그 경매 진행 중인 그거 뭐 사건 번호 불러주면서 그거 부실채권으로 경매 나왔던데 그거 근저당권 매입돼요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혹시나 부실채권은 경매로 안 받고 좀 빨리 처리를 할 의향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다고 그렇게 하고 못 알아들으면 끊으십시오. 그래 놔놓고 매수자가 저 물건 꼭 갖고 싶어. 그러면 은행을 한번 찾아가야 돼요. 필요하시면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경험 삼아 같이 가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채권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한 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NPL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건 좋죠.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새마을금고는 잘 안 줄라 하더라고. 자기가 밀어주는 데가 있대. 그래서 뭐 잘 안 줄라 하긴 하더라고.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앞뒤 다 자르고 그 NPL에 대해서 상세 설명도 없이 이런 어떤 수익 부분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셨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 좀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도 네. 옛날에 봤던 거라 네. 이게 좀 오래된 건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네. 뭐 예상 배당표나 뭐 기초 같은 게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거 좀 오래된 건데 이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NPL은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은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수 대리도 꾸준히 좀 영상이든 블로그든 계속 업로드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전화오고 매칭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많이 올리십시오. 많이 올리셔야 그래야 됩니다. 참 중간에서 한번 만날까 싶기도 하고, 대전이나 대전이 중간 아닙니까? 저희가 옛날에 저희가 주유소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후공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제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 주유소 모임은 연합회가 돼가지고 대전에서 항상 매년 모였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이제 제가 다 카페를 넘겨주고 놨는데 딱 중간에서 모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또 얼굴 맞대고 1대1로 뭐 예를 들어서 모르면 쉬는 시간에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법원에 배당을 받든 뭐 명도를 하든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죠? 같이 해봐야.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짜리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소장님 저도 뭐 하나 넣고 연습 삼아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씩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10명이면 10명이야 5천만 원짜리를 건전한 걸 사와. 그래가지고 한번 팔아보는 거지. 이렇게 해야 진짜 더 완전히 익숙해지는데 이론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저도 그전에는 NPL 제 라이센스가 없을 때 다른 데 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대략은 알겠어. 대략은 알겠는데 이게 내가 손님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라.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이익은 이익인데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막혀. 그러니까 안 돌려보니까 한 사이클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돌리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멤버십도 한번 모아보세요. 지금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저는 멤버십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1000명, 그중에 활동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한 4,500명 되나?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회원은 1000몇 명인데 한 3,400명 되나 싶은데 여기서 이제 꾸준히 이제 재매입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또 정보를 다 담으면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 부동산 소장님 그때 말씀 주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 저번에 뭐 이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까발리고 설명을 다 해버리거든요. 전에는 정말 상세하게 한 번씩은 또 할 필요는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든지 누가 낙찰받든지 상관없는 물건에 대해서 가치 분석을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 물건이 떨어졌고 매수자 컨택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다 상세히 영상에 담아버리는 거는 그러면 그 물건 높게 낙찰되거든요. 여러분들 조회수가 뭐 1000건 2000건만 되더라도 볼 사람들은 다 봐요.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한 게 10명씩 들어와요. 그래서 영상에 담으실 때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나는 뭐 알고는 있어. 나중에 내하고 매칭하면 내가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지만 넘어가는 분위기 살짝 언급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많이 떨어졌는데 권리상에 빨간 게 써져 있어. 경매정보지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좀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다른 거 없으세요? 우리 소장님들끼리 소개 인사하는 것도 못했네.
자, 보세요. 이거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까 두 번째 썸네일 있잖아요. 두 번째 썸네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 이거 조회수가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하려 하다가 항상 요거 하다가 딱 그냥 중간쯤 이 이름만 좀 바꿨죠. 원래 제가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조회수를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올린 지 1시간 됐거든요. 1시간 조금 더 됐나? 조회수가 834건이에요. 저희가 요즘 조회수가 예전만큼 안 나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4천, 5천 건은 나왔는데 저희가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올리고 있거든요. 무작위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루에 한 10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촬영해서 저도 촬영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사람 좋은 물건만 올리는 거 아니네 하고 조회수가 예전보다 많이 적어요. 몇백 단위 조회수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뭐 800, 1000건 안 넘는 게 허다하죠. 그죠? 하루에 뭐 10개씩 이도 저도 아닌 것도 다 올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트 쪽에 이제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많이 나와봤자 몇천 건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이거 지금 썸네일 이렇게 단 거예요. 나중에 이 조회수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썸네일만 좀 자극적으로 달아도 많이 봅니다. 단순히 많이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이 보여야지 구독자가 늘고 많이 보여야지 다음 영상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일반적인 영상을 그냥 올리잖아요. 진짜 요거는 어그로 비슷하게 썸네일에가 안에는 고만고만한 걸 올렸는데 이 다음 영상이 내가 진짜 매수자 컨택을 하고 싶은 영상이야. 얘네를 올려도 많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썸네일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 썸네일을 넣은 거예요. 이 썸네일. 제 생각에는 이거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10,000건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제 최근 영상에 10,000건 올라간 거 없어요. 저만큼 뷰가 나오는 물건들도 꽤 있었거든요. 없어요. 10,000건 올라간 지가 제가 뭐 몇 달이 됐나 싶은데 몇 달까지는 아니고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썸네일의 힘이에요. 지금 없죠? 많이 해봐야 3,000건 뭐 4,000건 5,000건 있고 그죠? 뭐 어쨌든 5월 중에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있어봐야 하나? 있을까 말까? 요거 10,000건 올라갑니다. 나중에 내가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게 썸네일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썸네일도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이게 제목도 많이 네. 되지 않나요? 제목. 이거 제목요? 예. 이게 제목은 키워드 우리가 검색할 때 보여주는 게 제목이거든요. 네.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사천시 단독주택, 전원주택 조에 실제 검색을 해서 보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어그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알고리즘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보여주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같은 영상을 네, 썸네일도 같이 해보고 네. 제목을 바꿨는데 전에는 한 10,000여 건이 이제 조회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목을 바꿨는데 제목이 지금 1,000건이 안 나와요. 조회수가. 중간에 제목 바꾼 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 영상을 다시 똑같은 영상을 약간 네.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썸네일은 똑같이 썼고 네. 제목은 이제 기존하고 완전히 이제 틀리게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 똑같은 영상을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길이는 똑같습니까? 영상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가 좀 틀리죠. 틀려요.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영상을 약간 이제 편집을 조금 해서 네. 그렇게 이제 같이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1,000건이 안 나와요. 미리 올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예전에 10,000건 나온 게 네.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이 영상을 많이 만드셔 보시면 아는데 내가 잘 만든 것만 잘 올라가지는 않고요. 때로는 고만고만한 게 조회수가 많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얼마 나오겠다 이런 물건이 생각보다 안 나오게 돼요. 그거는 알고리즘이 재료 시작안이라든지 트래픽, 동시 트래픽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알고리즘도 뭣도 종종 놓쳐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억 단위가 올라오는 영상 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모든 영상을 다 캐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나는 괜찮다고 올린 영상이 소위 말해서 떡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조회량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고만고만한데 그거를 너무 제목이나 내 노력에 의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어찌됐건 이 바탕화면 썸네일이고요. 제목은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목을 바꿔보기도 했거든요. 그 키워드도 많이 넣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구독자가 6만 명인데 얘가 6만 명 중에 한 1,000,000명한테 메인 홈에 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홈에 나를 구독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그냥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마음이거든요. 이게 초반에 몇 분 안에 트래픽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반 트래픽 30분 단위 안에 트래픽이 유효한 게 좋다더라 해서 많이 보는 시간대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알고리즘이 초반 몇 분을 유효 트래픽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에 따라서 떡상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딱 마치고 볼 시간 있잖아요. 딱 저녁 먹고 뭐 쉴 시간, 혹은 뭐 그 컨텐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컨텐츠가 많이 볼 시간, 그 시간 맞춰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 판단에도 그래요. 그냥 단순히 제목 이거는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영상 촬영 기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이제 같은 물건인데 네, 제가 촬영해갖고 이제 편집해서 올린 거하고 A라는 사람이 올린 거하고 보면은 똑같은 물건인데 네. 조회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본인 채널에 똑같은 걸 올리셨어요? 아니 이제 다른 사람 채널인데 그 채널의 차이죠. 채널의 차이. 네, 채널의 차이. 내 채널에다가 똑같이 거기 동시간대에 올렸는데 퀄리티를 다르게 하면 그게 퀄리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채널 올리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저는 되게 오랜만에 요거를 올려봤는데 한번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채널 더 키우려면 요런 것만 신경 쓰고 올려도 돼요, 사실. 근데 뭐 제가 채널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들은 채널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가게끔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유튜브 6년 차고 나름 그래도 마케팅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사활을 거는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해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저는 사실 중계라서 여기에 강조를 덜 합니다만은, 중계는 그래도 저도 제 나름의 곤조가 있다 보니 그렇서 무슨 이런 제 나름의 곤조가 있다 보니 그런 말을 안 하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갑이에요. 갑. 이게 그냥 그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거 중요합니다. 한 10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네. 우리 점잖으신 분들은, 우리 소장님 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FM적이고 딱 정해진 내 나름의 질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이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잘 되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변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스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6만인데요. 중간에 그 발품 부동산이 저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제 컨셉을 보고 그분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인터넷 방송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찍고 촬영도 잘 하고 하시니까 그분이 어떻게든 많이 보여주게끔 하고 방송 용어 쓰고 촬영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앞서 나갔는데, 그때 내가 경쟁을 해볼까 하고 제 나름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나름의 곤조가 있었죠. 뭐 그렇게 뭐 정직하게 내 그냥 컨셉대로 하면 되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이제 채널을 키우는 데만 신경을 썼다면 많이 컸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그 곤조 있죠, 곤조.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 채널 그거 비교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여기 오늘 안 오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뭐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왜 싼지 그런 설명들을 좀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해지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은
100% 담으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게 있는데 이게 매각제외인데 저는 그냥 이래버리거든요. 이거 뭐 매입하고 나면 다 협의되니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뭐 빨간 게 있으면 요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 설명도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살펴봐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달라. 요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대략 설명을 드리되 이 물건에 대한 가치 부분은 시간 할애를 좀 해주십시오. 얘네가 싸다 비싸다 팔 수 있겠다 재매각이 가능하다 투자 요소로 맞다 안 맞다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지금 시점에 중개는 좋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안 괜찮. 예를 들어서 70%인데 이거 한 번 더 떨어지면 나는 해볼 만하다.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런 게 신뢰를 준다 하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나 저희가 밑에 그 상담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아예 다 해버리는 거지. 지금 가격은 아닌 것 같다. 주변에 요리됐는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건 좀 그런데요. 한 번 더 떨어져야 맞습니다. 또 그런 걸 좋아해요. 매도인은 안 좋아하겠지만 여기에 매도인이 없잖아요. 그죠? 살 사람만 있기 때문에 살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죠. 살 사람은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붙잡아 두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가 31일 날에 집행이 있거든요. 집행.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강제 집행합니다. 31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은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집행은 뭐 저희가 협상을 다 하니까 그 전에.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영상을 찍어 놓을게요.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하시게 되면 소송이나 그런 거 많이 인도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임차인 때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다거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진행 과정도 제가 다 담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두 번 해보면 경매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자가 안 무섭거든. 자기도 무서운데 자기도 조금이라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우기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주고 받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큰 소리는 쳐도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법대로 하면 되니까. 하여간 뭐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전화도 받아보고 해야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올려보죠. 제가 채널 계속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카페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뭐 저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일 그래도 제가 그거 했던 거는 또 그 양평의 우리 소장님 그래도 목소리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또 담아서 올려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컨셉이나 자기가 안 했던 걸 하기 안 쉽거든요. 진짜 쉽습니다. 한번 조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념 하나 더 쳐갖고 썸네일이든 뭐 컨셉이든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좀 더 잘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또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할까, 영상을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앞에 시작하자마자 인트로 시작하자마자 저는 들어온 영상을 앞에 먼저 넣어버리거든요. 앞에부터 설명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짤 영상을 올리기도 해요. 한 3초에서 4초짜리. 내가 현장 영상을 갔는데 궁금할 만한 거 딱 잘라서 앞에다 갖다 놓으면 뒤에 그것도 보게 되는 거라. 이제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뭐 임차인 뭐 갔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나 담을 넘어서 살 보는 장면이나 그거를 3, 4초 분량을 앞쪽으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바로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거. 네. 네,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있으면 카페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카톡도 되고. 문자는 제가 바로 못 드릴 때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답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채널 우리 손 소장님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채널을 하시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채널 안 만드신 분이 안 오셨구나. 만들으라고 좀 잔소리하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